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면 상대가 자연스럽게 따를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강요된 권위는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가령 상사가 내가 상사니까 내 말 들어라고 한다면 그 순간 직원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는다. 반면 내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더라라고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인다. 상대방이 나를 따르게 만드는 힘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와 매력에서 비롯된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은 권위적인 교사보다 인간적인 교사를 더 따랐다. 지나치게 엄격한 선생님보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에게 더 호감을 느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권위를 내세우는 상사는 직원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는 있지만 존경을 얻지는 못한다. 상사의 권위를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례는 무수히 많다. 권위만 앞세운 지도자는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엔 외면받았다. 반면 자신의 능력과 매력으로 사람들을 이끈 인물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나폴레옹을 보자. 그는 황제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지만 단순히 그 지위 때문에 사람들이 따랐던 것은 아니다.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를 따랐던 이유는 그가 직접 전장에 나가 싸우고 병사들과 같은 음식을 먹으면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년의 나폴레옹은 점점 권력에 집착했고 그 순간부터 그의 몰락이 시작됐다. 반대로 링컨을 떠올려 보자.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었지만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사람들을 강요로 움직이려 하지 않고 논리와 설득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먼저 행동했다. 그는 남북 전쟁 당시 백악관에 앉아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막사를 방문하고 직접 병원에 가서 부상자들을 위로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간디도 비슷한 예다. 그는 인도의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폭력을 쓰지 않았다. 권력을 이용해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실천하며 본보기가 되었다. 그는 화려한 연설이나 강압적인 정책 대신 직접 소금 행진을 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스스로 희생했다.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그를 따르게 되었다. 이 원리는 현대 사회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권위적인 상사는 직원들의 반감을 사기 쉽다. 반면 실력 있고 솔선수범하며 배려할 줄 아는 상사는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는다. 스티브 잡스가 뛰어난 리더로 평가받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는 CEO였지만 단순히 자리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다. 직접 디자인을 점검하고 제품 개발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며 자신이 원하는 기준을 실력으로 보여주었다. 그의 혁신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실현되었고 그 결과 팀원들은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 이 원리는 직장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친구 관계에서도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 들어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내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어라고 조언하는 사람이 더 설득력이 있다. 가족 내에서도 부모가 내가 부모니까 내 말 들어라고 말하는 순간 자녀들은 반감을 가진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내게 더 좋은 길이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아차린다.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실력을 쌓아야 한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존경받는다. 마지막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순간의 이득을 위해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 결국 사람들은 강요된 권위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강요하면 할수록 더 멀어진다. 진정으로 영향력을 가지려면 먼저 신뢰를 쌓고 상대가 나를 따를 이유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권위보다 신뢰, 명령보다 설득, 지위보다 능력이 더 강한 힘을 가진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다. 하지만 인정받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명예를 쫓으면 쫓을수록 명예는 멀어진다. 마치 손으로 잡으려 하면 할수록 모래알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말이다. 명예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얻겠다고 집착하는 순간 오히려 사람들의 경계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특별하게 보이려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빛나는 사람에게 끌린다.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겸손한 사람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역사를 보면 명예를 지나치게 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로마의 황제 네로는 자신을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예술가이자 지도자로 기억되길 원했다. 그는 스스로를 칭송하게 만들기 위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연을 강제로 보게 했고 반대하는 자들은 처형했다. 하지만 그의 집착은 결국 사람들의 반감을 샀고 로마 시민들은 그를 폭군이라 불렀다. 결국 네로는 자신이 그렇게 갈망했던 명예가 아닌 악명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반면 명예를 쫓기보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인정받았다. 공자는 자신을 높이 평가받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인간다운 삶과 도덕적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동양 사상의 근본이 되었다. 그가 명예를 갈망해서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어떤 직장에서든 지나치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고 상사의 눈에 띄려고 애쓴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동료들에게 반감을 사기 쉽다. 반대로 조용히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면서도 팀원들을 도와주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목받는다. 명예는 요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화려한 삶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실제로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한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보여주기식 삶을 사는 사람과 진짜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구별하게 된다. 그렇다면 명예를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첫째, 스스로 빛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명예를 목표로 삼기보다 좋은 결과를 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남들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묵묵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면 된다. 셋째, 타인을 돕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보다 함께 성장하는 사람을 더 존경한다.
명예를 얻기 위해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명예에 연연하지 않을 때 더 많은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누구의 노력이 진짜였는지, 누구의 행동이 가치 있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명성이 아니라 실력과 인격에서 나오는 진정한 영향력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권위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그 자리에 걸맞은 능력과 태도를 갖추지 못하면 그 권위는 오래가지 않는다. 권력은 직위에서 나오지만 존경은 오직 신뢰와 행동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직위를 가진 사람을 따를 수는 있어도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지는 않는다. 존경받는 사람과 단순히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왕이나 지도자, 기업의 CEO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위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단순히 권위를 내세우며 명령하는 사람과 책임을 다하면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는다. 전자의 경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르지만 후자의 경우 기꺼이 존경하며 따른다. 역사 속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권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몰락했다. 조선의 연산군은 왕이라는 권력을 가졌지만 그 자리에 걸맞은 태도를 갖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며 신하들에게 충성을 강요했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다. 그 결과 그의 권위는 존경이 아니라 공포를 낳았고 결국 신하들에게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반면 정조는 같은 왕의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권위를 사용했다. 그는 학문을 장려하고 개혁을 추진하며 백성과 신하들의 신뢰를 얻었다. 그의 권위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간 것이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기업의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내가 사장이니 내 말대로 해라고 말한다면 그 기업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렇고 나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는 리더는 신뢰를 얻는다. 직원들은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와 비전을 보고 따르게 된다. 이 차이는 가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부모니까 내 말 들어라고 말할 때 자녀들은 억지로 따를 수는 있어도 진심으로 존경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모가 삶에서 모범을 보이고 아이들에게 신뢰를 주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존경하게 된다. 교사와 학생,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권위는 강요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뢰 속에서 쌓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든 아니든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자리에 걸맞은 행동을 보이고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이다. 둘째,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권위가 주어질수록 더 낮은 자세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다. 권위가 아니라 신뢰를 통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리더가 결국 가장 강한 힘을 가진다. 또한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위를 이용하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을 지키며 신뢰를 잃지 않는다. 작은 일에서도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랫동안 존경받는다. 권위를 행사할 기회가 없더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이러한 태도를 실천할 수 있다. 회사에서는 단순히 직급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으려 해야 하고, 인간관계에서는
억지로 나를 높이려 하기보다 상대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든 내가 가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먼저다. 권위는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진정한 권위가 생긴다. 그리고 그 권위는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 속에서 오래도록 유지된다. 존경을 얻는 것은 단순한 권위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진다. 권위는 직위에서 나올 수 있지만 존경은 오로지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을 강요하는 순간 오히려 존경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권위에 따를 수 있어도 마음으로 따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한 조직에서 2명의 상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한 사람은 자신의 직위를 앞세우며 직원들에게 권위를 강요하고 다른 한 사람은 솔선수범하며 직원들의 신뢰를 얻으려 한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권위만을 앞세운 사람은 직원들이 그의 지시를 따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노력만 하며 거리감을 유지한다. 반면 존경을 받는 리더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고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게 만든다. 같은 위치에 있지만 한 사람은 형식적인 권위를 가졌을 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존경을 얻으려면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은 단순히 직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존경하지 않는다. 오히려 직위가 높아질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그 사람을 평가한다. 능력뿐만 아니라 태도, 도덕성, 책임감까지 포함해 존경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살펴본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리더로 기억되는 사람들은 단순히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가 된 것이다. 마틴 루터 킹을 떠올려보자. 그는 공식적인 직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결국 미국의 인권운동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가 존경받은 이유는 단순한 말 때문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평등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등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고 실천했다. 반면 권위를 내세우기만 했던 많은 정치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다. 이 원리는 작은 공동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 가족 안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나를 존경해야 해라고 강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존경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사가 직원들에게 존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결국 존경이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째,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스스로 지키지 않는 원칙을 남들에게 강요하는 순간 신뢰는 무너진다. 둘째,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보다 타인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보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셋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는다. 존경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다는 의미이며 단기적인 성과보다 훨씬 더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아닌 능력과 태도로 존경받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존경은 강요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으로 증명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높은 지위를 가지면 자동으로 인정받을 것이라 착각한다.
하지만 지위는 하나의 역할일 뿐이고 진짜 평가는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위는 쉽게 얻을 수도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유지되지 않는다. 결국 사람들은 직위를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실력과 태도를 보고 존경할지를 결정한다. 어떤 조직에서든 단순히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상사의 직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존경하는 직원은 없다. 반대로 직급이 낮아도 실력이 뛰어나고 신뢰를 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조직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이런 차이는 역사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단순한 운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장교 시절부터 전장에서 직접 싸우며 뛰어난 전략과 결단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따랐다. 하지만 황제가 된 이후 점점 지위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보다는 명령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 결과 그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다. 반면 링컨은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아니라 그가 가진 도덕성과 리더십으로 존경받았다. 남북 전쟁 당시 그는 백악관에서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장에 가서 병사들을 격려하고 부상자를 돌보았다. 그가 존경받은 이유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책임을 다했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현대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CEO라는 직위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 제품을 깊이 이해하고 디자인과 기술을 결합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며 영향력을 행사했다. 반면 단순히 직급만 높은 리더는 직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조직에서 점점 고립된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이런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어떤 팀에서든 직급만 높은 리더가 있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 처음에는 직급이 더 높은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결국 실력을 갖춘 사람을 더 신뢰하고 따른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람,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조직에서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첫째, 실력을 쌓아야 한다. 직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둘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길이다. 셋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결국 존경받는다. 왕도 자신의 지위만으로 존경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왕은 통치를 잘하는 왕이며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 지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인정받고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왕조차도 단순히 자신의 지위만으로 존경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위는 물려받을 수 있지만 존경은 그렇지 않다.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역할을 부여받는 것이지 그 자체로 존경을 얻는 것은 아니다. 지위는 하루아침에 주어질 수 있지만 능력과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야 한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단순히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존경받은 것이 아니다. 세종대왕을 떠올려 보자. 그는 조선의 왕이었지만 그가 오늘날까지 존경받는 이유는 단순히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한글을 창제하고
농업과 과학을 발전시키며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는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기에 존경을 받은 것이다. 반면 같은 왕의 자리에서도 폭정을 일삼고 사리사욕을 채운 군주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은커녕 원망만 샀고 결국 권력까지 잃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단순히 높은 자리에 있다고 존경받지는 않는다. CEO라고 해서 직원들이 자동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라고 해서 학생들이 무조건 따르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은 그들의 직위가 아니라 그 직위에 걸맞은 태도와 능력이다. 훌륭한 리더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이다. 존경받는 리더들은 직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의 성장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스포츠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단순히 주장이라는 직책을 받았다고 해서 팀원들이 존경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리더는 위기가 닥쳤을 때 팀을 하나로 묶고 스스로 희생하며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수다. 마이클 조던이 전설적인 선수로 남은 것은 그가 팀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는 경기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팀원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그들을 성장시켰다. 그는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팀 전체를 이끄는 리더였기에 존경받았다. 반면 개인 실력은 뛰어나지만 팀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선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외면받았다. 이 원리는 가정에서도 적용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부모니까 존경해야 해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존경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배우며 부모가 보여주는 태도에 따라 존경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교사도 학생들에게 단순히 선생님이니까 내 말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진심으로 지도하고 도와줄 때 신뢰를 얻는다. 결국 사람들은 직위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가치와 행동을 존경한다. 존경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하고 실력을 쌓으며 타인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강요된 존경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정한 존경은 오로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이다. 지위가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지금 어떤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결국 사람들은 직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가치를 남기는지를 보고 존경할지를 결정한다.